전 배포해드린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제1차 산업융합규제특례 심의의 심의 결과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의는 우리나라 최초로 규제 샌드박스를 산업 현장에 실제로 적용하는 기념비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산업부는 규제 샌드박스 제도 시행 첫날인 지난 1월 17일 10건의 실증 특례와 임시허가 신청을 접수한 바 있습니다. 이후 산업부는 규제 샌드박스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을 반영해서 신청 안건들에 대한 법률 검토와 관계부처 협의, 전문위원회 검토를 신속히 진행하였고 법 시행 후 한 달 안에 첫 규제 특례를 부여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회의에 상정된 안건은 총 4건으로 관계부처 차관과 민간 전문가들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하였습니다. 첫 번째 안건은 도심 지역 수소 충전소 설치 신청건입니다. 현대자동차에서는 국회, 양재, 탄천, 중량, 현대 개동 사옥 등 서울 도심 5개 지역에 수소 충전소 설치를 신청하였습니다. 현행 법령상 상업지역 및 주거지역에 대한 가스 공급 시설 입지 제한, 또 3,000세제곱평방미터 이상 충전시설의 도시계획시설 지정 의무, 또 공익사업 외 목적의 국공유지 임대지 제한 등으로 인해 도심 내 충전소 설치가 불가합니다. 심의에는 이러한 규제에도 불구하고 국회, 탄천, 양재 등 3개 부지에 수소 충전소 설치 실증 특례를 부여하고 현대 개동 사옥에는 조건부 특례를 부여키로 하였습니다. 국회 부지는 상업지역 입지 제한과 도시계획시설 지정 및 국유지의 사용, 또 탄천과 양재는 도시계획시설 지정 및 공유지 이용의 유예를 받았습니다. 현대 개동 사옥은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조건으로 준주거지역 내 수소 충전소 설치를 허용하였습니다. 조건을 붙인 이유는 문화재위원회 심의는 건축 인허가 절차의 한 부분으로서 규제 샌드박스의 대상이 아니라는 전문위원회의 검토 결과를 반영한 것입니다. 중랑물재생센터는 부동산 대책에 따른 공공주택 보급 예정지로 아직 주요 시설의 배치 설계가 완료되지 않아서 충전소 구축 검토 여건이 성숙되지 않았다고 판단해서 이번 특례 대상에서 제외키로 하였습니다. 다만 수소차 이용자의 편리성과 충전 인프라의 확충 필요성, 또 서울시의 주택 보급 세부 내용을 고려해서 중랑물재생센터의 수소 충전소 설치 허용 여부는 전문위원회에서 재검토키로 하였습니다. 이번 특례 부여로 차량 접근이 용이한 도심에서 수소차 운전자들이 편리하게 충전할 수 있게 되어 수소차 보급 확산에 기여하리라 기대합니다. 수소차 보급에 적극적인 선진국의 경우에도 프랑스 파리 에펠탑 인근의 알마광장, 또 일본 도쿄타워 등의 도심에서 수소 충전소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안건은 DTC 유전체 분석을 통한 맞춤형 건강증진 서비스입니다. 주 마이크로젠은 개인 유전체 분석을 통해서 질병 발생 위험을 측정하는 실증 특례를 신청하였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병원이 아닌 비의료기관이 실시할 수 있는 유전체 검사 항목이 체의 질량 지수, 또 콜레스테롤, 혈압, 탈모, 카페인 대사 등 12가지 항목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심의에는 주 마이크로젠이 12개 항목 외에 뇌졸중, 대장암, 위암, 파킨슨병 등 13개 질환에 대해 추가적으로 유전체 분석 실증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당초 마이크로젠은 15개 항목의 질환에 대해서 실증 사업을 신청하였습니다만 유전 인자에 대한 추가 연구가 필요한 유방암과 아직 치료약이 개발되지 않은 치매는 실증의 효과를 감안하여 제외하기로 하였습니다. 다만 후발성 알츠하이머 치매에 대해서는 추후 전문위원회를 거쳐서 실증 특례 허용을 재검토키로 하였습니다. 이번 실증 특례는 인천경제자유구역 거주 성인 2,000명을 대상으로 2년간 제한된 범위에서 연구 목적으로 진행이 됩니다. 이번 특례를 계기로 해서 우리 국민들이 유전체 분석 서비스를 보다 쉽게 활용할 수 있게 됨으로써 바이오 신시장 확대와 함께 국민 건강 증진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세 번째 안건은 디지털 버스 광고입니다. JG 인더스트리 주식회사는 버스 외부에 LCD, LED 패널을 부착해서 광고판으로 활용하는 실증을 신청하였습니다. 우리나라는 현행법상 버스 등 교통수단의 조명 광고가 금지되어 있으며 패널 부착 등 튜닝으로 인한 자동차 중량 증가가 허용되지 않아서 디지털 광고가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오늘 심의에서는 패널 부착에 따른 안전성 영향 검증,
또 조명 밝기와 중량 증가에 대한 상한 조건을 전제로 실증 특례를 부여하기로 하였습니다. 특히 광고 조명이 다른 운전자에게 방해되지 않도록 현행 택시 광고 시범 사업 수준으로 우선 추진을 하고 안전성과 광고 효과 등을 검토하여 단계적으로 상향해 나갈 예정입니다. 디지털 버스 광고 서비스로 재난 등의 긴급 정보 실시간 전파, 또 도시공간 분위기 개선, 광고 콘텐츠 및 관련 시장 확대 등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마지막 안건은 앱 기반 전기차 충전 콘센트입니다. 주 차지인은 일반 220V용 콘센트를 활용해서 전기차와 전기 이륜차를 충전하는 앱 기반 콘센트에 대한 임시 허가를 신청하였습니다. 현행 법령상 전기차 충전기를 갖춘 경우에만 전기차 충전 사업으로 등록할 수 있고 일반적인 콘센트를 활용한 사업은 불가능합니다. 또한 전기 오토바이와 같은 전기 이륜차는 충전 사업자에게 서비스를 받을 수도 없는 등 규정에 공백이 있었습니다. 오늘 심의에서는 앱 기반 전기차 충전 콘센트에 임시 허가를 부여하고 콘센트의 전력량 계량 성능을 검증하는 대로 시장에 출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임시 허가 기간 동안 산업부와 국가기술표준원은 전기차 충전용 콘센트 기술 기준을 마련하고 전기차 충전 사업자 등록 기준에 충전용 콘센트를 추가하며 또 전기차 충전 사업자 서비스 대상에 전기 이륜차를 추가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일반 콘센트를 활용한 충전 사업이 가능해져서 보다 편리하게 충전 시설에 접근할 수 있을 것이며 별도의 전기차 충전기 설치 없이 기존 인프라를 활용해서 충전 인프라 부족 문제를 경제적으로 해결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오늘 심의에서 승인된 임시 허가와 실증 특례는 규제 샌드박스가 실제 산업 현장에 적용되는 첫 번째 사례로서 규제 혁신의 물꼬를 트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앞으로도 국민의 생명, 안전, 환경 등 소중한 가치를 지키면서 우리 기업이 책상 속 혁신을 꺼내어서 혁신적인 제품과 신기술이 시장 출시를 하는데 규제가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혁신의 실험장을 만들겠습니다. 더 많은 국민들께서 제도를 활용하실 수 있도록 성공 사례를 널리 홍보하고 신청서 작성부터 법률 검토, 또 기술 검토 및 위원회 심의까지 전 과정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특례를 부여한 사업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사후 관리를 하겠습니다. 신기술을 적용한 제품이나 서비스에 규제 특례를 부여한 만큼 국민의 생명, 건강, 안전, 환경 등에 위해가 없도록 사업을 철저히 점검, 관리하고 문제가 발생할 경우 산업융합총치법 관련 규정에 따라 규제 특례 취소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입니다. 산업부와 규제 담당 부서가 합동으로 사업 진행을 점검하는 한편 민간 전문가와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모니터링 팀을 구성해서 사업의 진행 상황과 결과를 평가하겠습니다. 오늘 의결된 임시 허가와 실증 특례는 신청 기업에만 부여되는 것이지만 앞으로 모든 기업이 동일한 규제 혁신의 효과를 누릴 수 있도록 법령 개정 등을 통한 제도 개선을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2월 내에 제2차 산업융합 규제 특례 심의회를 개최해서 추가 안건을 심의할 계획입니다. 계속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Q&A 시간을 갖도록